해설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죠? 풀어보니까 어때요? 할만한가요? 할만하다고? 재수없어.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인정? 영빈이 봐봐. 영빈이도 친구 없고. 민지 너도 친구 없고. 윤호 너도. 그지? 왜 오마중 서방인 애들 다 친구가 없는 거야? 불쌍하네. 자, 가볼게요. 1번 봅시다. 주장 문제인데요. 이제 곧 고등학교 갈 건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 여기 경기도는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더라고요. 서울은 3월 달에 봐요. 중요한 건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때 경기도 애들은 안 봅니다. 경기도 애들이야. 서울 애들은 안 봅니다. 그래서 6월 달 모의고사가 자기 진짜 실력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 달 거 믿지 마시고요. 언제 거 믿으셔야 되냐면 고1 올라가서 11월 달 거 보시면서 본인의 실력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문제 유형 보면서 우리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1번 딱 보시면 필자가 주장하는 건데요. 주장은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었죠. 원래 모의고사가 70분이고 듣기가 25분이라서 독해는 45분만 안에 풀어야 되는데 45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45분을 28문제로 나누면 한 문제당 얼마 정도 비율이 나오냐면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정도 나와요. 그럼 한 문제를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 주장 같은 경우는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빈칸 추론이라든지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한테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장은 맞히는 거를 더 뛰어넘어서 최대한 빨리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야.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주장은요, 이 글쓴이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한 걸 찾으란 얘기인데요. 여기는 답의 근거가 지문 전체에 다 걸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을 읽어도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끝부분이 중요해 라고 항상 얘기해도 끝부분만 읽고 답을 찾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뒷받침돼야만 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그 수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Any goal, 어떠한 목표, you set, 네가 설정한 어떤 목표라도 is going to be difficult to achieve,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And 그리고 you will, 너는요, certainly, 분명히요, 실망하게 될 겁니다.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along the way, 그 길을 가면서요. 그렇게 그 방식을 따라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있어서 실망한대.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안 했어도 우리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 즉 선생님이 독해를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글감을 찾아내는 겁니다. 즉 토픽을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찾으세요. 그러면 너네들은 뭘 고를 거야? 단어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 골이지. 이건 해석은 제대로 내가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장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goal인 것 같아. 이게 이 글의 글감이 되는 거죠. 토픽은 글감을 찾는 거야. 됐냐? 선생님 이게 goal을 저는 찍지를 않았는데 전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goal이 글의 토픽이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토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읽었어도 goal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픽을 잘못 잡은 거야. 알았지? 두 번째 문장 가볼게. 일단 해석을 못한다고 치고 why no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why not은 여러분 듣기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why not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왜 안 되니? 당연히 되지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why not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why not은 정말로 이유를 물어볼 때도 써. 왜 뭐뭐 안 되니? 라고 물어볼 때도 쓴다고요. 됐나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고? 왜 안 돼? 안 될 게 뭐 있어? 당연히 되지란 뜻이야. So, 그래서 당연히 되지. Set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세우는 거. Much higher, 더 높게. 비교급이죠. A가 아니네. 여기 비교급이요. Then, 뭐보다도 네가 생각하기에 worthy, 가치가 있어. From the beginning. 출발할 때부터 네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보다 너의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는 게 왜 안 되겠어? 당연히 되지. 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문장도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면 너네들이 알아둬야 될 건 있어. 첫 번째 문장에서 골이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뭐가 나와? 골이 나왔어. 됐어? 그러면 이 글의 토픽은 골이 맞는 거야. 됐니? 글감을 왜 잡아야 되는 줄 아니? 토픽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이 토픽의 내용이 선택지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해됐어?
선택지에 만약에 없다면 내가 정답을 잘못 고른 거야.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 선택지를 보러 가는 거야. 일단 머릿속에 이 글을 보면서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목적, 목표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야. 알았지? 1번은 있어 없어? 없잖아. 2번은 있어 없어? 있지. 3번은요? 있네요. 4번은 없어요. 5번도 있네요. 됐나요? 일단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 이렇게 목표가 있는 문장을 찾았으면 그 문장을 읽어보는 겁니다. 목표는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설정해야 된다. 2번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 3번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난 2번, 3번, 5번을 읽고 해석은 제대로 못했지만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 왜냐하면 5번 잘 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 이 문장을 봤었을 때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됐냐? 이 글의 토픽은 목표래래. 그치? 그러면 5번은 이 글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5번도 제끼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2번, 3번 중에 답이겠구나. 해석을 전혀 못하더라도 5개 중에 정답을 아무거나 찍는 건 확률이 20% 미만도 안 돼.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해석을 못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답이 아닌 것들은 지워나가고 남은 것들 중에서 찍는 수밖에 없어. 그게 확률이 높은 방법이지. 그치? 2번을 다시 읽는 거야. 목표는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설정하세요. 3번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목표를 높게 설정하냐 수정해야 되냐 즉 바꿔야 되냐 이거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당연히 돼. 너의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는 거 돼. 뭐보다도 네가 생각하기에 출발서부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됐냐? 답은 그대로 나와버렸지. 그치? 답은 몇 번이라고? 답은 2번이 되겠네. 됐나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 뭐요? 더 내가 해석을 못해도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확률을 높게 가져가는 거야.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주장은 항상 뒷부분 잘 보라고 그랬는데 뒷부분부터 먼저 본 사람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chances are 여기서부터 마지막 문장이 시작하거든요. 이건 특수구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chances are that인데 이 that은 생략 가능하고요. 얘는 접속사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면 해석 못합니다. chances are는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모의고사도 나오고 심지어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야. 해석이 뭐라고?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아니면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chances are로 시작되는 구문은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잘 내니까 꼭 체크해야 돼. 알았지? 자, 아마도 뭐뭐일 겁니다. 아마도 you have more often 너는 종종 더 실망하게 될 겁니다. by ing 뭐함으로써 goal이란 단어를 쓰기 싫어가지고 똑같은 뜻인 target을 갖다 썼어요. 됐나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target,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that, 어떻게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are too low, 너무나 낮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네가 자주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때?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를 심지어 이룬다고 할지라도 너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대. 뒷부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가 그것을 이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낮은 가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네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실망한다는 건 나쁜 얘기니까 뭐요? 낮은 목표를 세우지 말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똑같이 귀결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읽든 뒷부분을 먼저 읽든 답은 찾을 수 있고 주장 문제는 무조건 빨리 푸셔야 됩니다. 알았지? 근데 빨리 푸는데 초점 맞춰갖고 정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알았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셔야 돼. 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니까. 됐어?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답 2번 가볼게. have that same scenario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얘는 21번입니다. 모의고사 21번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함축 의미 추론. 그리고 얘는 무조건 3점짜리입니다. 재작년부터 수능에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신유형입니다. 알았죠? 근데 힘들어해요. 왜요?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거 정답 못 맞히거든요. 함축 의미 추론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해석을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답과 연결을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됐어? 이 부분을 해석해도 답 못 찾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함축 및 추론은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된다고요?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문장에서 찾으셔야 돼. 이해됐어? 그래야 답을 맞출 수 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 There are more than 700 million cell phones가 있습니다. used in the US에서 오늘날이요. 오늘날 미국에서 약 7억 개 이상의 핸드폰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7억 개요. and 그리고 애널리스트 적어도 1억 4천만 개. 그 핸드폰 사용자들의 1억 4천만 정도는요. abandon 버릴 겁니다. 그들의 현재 폰을요. 뭘 위해서? 새로운 폰을 위해서. 얼마마다요? 14개월에서 18개월마다. 핸드폰 써봐서 알겠지만 만 2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조금씩 빨리 닳고 이런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지? 아마 기능이 모질라서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능 써봐야 뭐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지? 전화통화하고 카톡하고요. 그 정도 기능 되는 건 5년 전에 6년 전에 10년 전에 나온 것도 다 가능했던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 한번 가볼게요. I'm not one of those people. 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Must 꼭 반드시 have the latest phone. 최신의 폰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도 올 7월 지금 7월 달이 돼서 만 3년이 됐어. 만 3년째 쓰고 있어요. 횟수로 4년째 쓰고 있다고요. 갤럭시 S10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Actually 사실상 I use my cell phone. 나는 핸드폰을 씁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배터리가 더 이상 충분히 충전되지 않을 때까지 나는 씁니다. 그 다음 at that point 그 지점에서 바로 시간이 된 겁니다. 무슨 시간? So 그래서 I figure 나는 생각합니다. 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replacement 대체하다의 뜻이잖아. 그치? 대체품입니다. 그래서 대체 배터리. 왜? 배터리만 이상하니까 그것만 교환하면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I told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동태 뭐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 배터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핸드폰도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there's a newer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 있고 더 나은 특징들이 있다. 최신 폰에는. 그래서 안 만든다요. 됐냐? 그래서 10년 된 핸드폰 만약에 고장나잖니. 가서 수리한다 그러면 부품이 없어요. 이 말 아마 들어본 적까지는 없냐?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봤니? 그래.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얘들아 단어 모르고 해석 안 되면 그냥 넘어가. 알았죠? 해석하면 전형적인 정당화입니다. 이 뜻인데 어려운 단어들인데 알아두셔야 되고 하여튼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 핸드폰은요 wasn't even that old 그렇게 나이가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Maybe 아마도 1년 조금 넘었을까? I'm just one example. 나는 단지 한 예일 뿐입니다. Can you imagine? 우리 아까 밑줄친 부분 나와 너 상상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이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빈칸한다는 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걸 너는 알 수 있겠니? 똑같은 시나리오 뭔데? 나의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 핸드폰 그냥 새 걸로 바꾸기 싫고 어떻게? 배터리만 갈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경우? 새 핸드폰을 사야 되는 경우. 똑같은 시나리오. 왜? 부품이 없다니까. 배터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됐냐? 그래서 이 여기에는 뭐에 들어가 있다고요? 나 같은 경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새로운 핸드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나와 똑같은 시나리오니까요. 됐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4번이죠. are driven 나와 있는데요. driven은 drive라는 단어에서 드라이브 단어의 이제 PP형인데 drive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드라이브 갈까? 이 단어로 많이 해서 그 뜻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뜻으로 많이 보게 되냐면 이건 내몰다의 뜻입니다. 누군가 뭐 하라고 강요하는 force의 뜻을 갖고 있어요. 됐나요? 형태는요. drive 목적어 투부정사의 오형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구문이 수동태로 바뀌면 이렇게 be driven이 되고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는 거지. 됐어? 똑같은 시나리오는 뭔데? 내몰려지게 되는 것 바꾸도록 그들이 여전히 사용 가능한 핸드폰을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 됐냐? 그래서 답은 4번. 확인했어요? 좋아요. 다음요. 도표 갈게요. 도표는 모의고사 볼 때 꼭 한 문제씩 들어가는데요. 도표 문제는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틀리면요. 나 영어 졸라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도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요. 어법 필수적인 거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라고? 비교급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도표 문제예요. 됐나요? 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예문들이. 됐어? 그리고 답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3, 4, 5 중에 하나더라. 뒷부분에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 왜냐하면 수능 출제 원칙에 니네들이 답을 앞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다음 번호로 빨리 넘어가는 걸 막으라고 돼 있어요. 됐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답이 대부분 다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습니다. 특히 어떤 유형들이 그러냐면 모의고사에서 듣기평가 부분이요. 듣기평가 부분 물론 답이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듣기평가에서도 그림이라든지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답이 거의 대부분 다 뒤에 있어요. 됐나요? 끝까지 읽고. 왜? 일찍 답을 줘버리면 어떻게? 답을 맞춘 학생들은 뭐하고 있어? 독해 문제 풀고 있거든. 듣기 더 이상 안 듣고. 됐냐?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독해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쉬운 문제들 있잖아. 뭐요?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은 답을 대부분 다 안내문 같은 것도 뒤에다가 배치하게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빈칸이라든지 그 다음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끼워 넣기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답이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가능성 얘기해 주는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알았죠? 나중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근데 문제 유형을 보고 찍는 번호를 좀 달리할 필요는 있어. 쉬운 문제들은 뒷부분에 좀 찍으셔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들, 특히 여러분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겠지만 29번부터 40번까지는 앞번호를 찍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실 수능 전날 고3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얘들아 29번부터 40번까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답 뭘로 찍어? 2번으로 찍어 라고 얘기를 해. 됐어? 답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야. 알겠냐? 근데 이런 걸 아는 것도 요령이야.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알았죠? 자, 이건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답 몇 번이었어요? 답 4번이었네요. 4번만 우리 해석해보고 갈게요. The difference, 차이, in amount, 양에 있어서요. between,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인도와 남한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소비 사이의 양의 차이는 was more than, 뭐뭐 이상입니다. 60 TWH 이상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도표 한번 볼게. 도표 보시면 인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어때요? 차이가 얼만데요? 50 차이 나잖아요. 됐어요? 잘못된 거 알겠니? 도표 문제를 잘 풀려면 항상 뭐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어법 공부 확실하셔야 됩니다. 됐냐? 그러시면 될 것 같아. 다음 4번 어법 문제네요. 어법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how의 밑줄이 되어 있는데요. 문장 처음부터 봐야 되죠. 컴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여기 접속사 있고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다음 문장 시작되는 거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구문석이 눈에 보일 텐데 이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여기 how이야가 진짜 주어예요. 됐네? 아마도 놀랍습니다. 뭐가요? how이야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근데 잘 봐. 갑자기 뭐가 나왔지? 의문사가 나왔어. 끊으시고 visual input 하면 여기가 주어입니다. can override가 동사예요. 우리 의주동. 요번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 간접문문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간접문 하면 의주동, 의주동, 의주동. 우리 계속해서 쓰잖아. 그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 문법에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접 의문문은 항상 의주동의 순서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간접 의문문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간접 의문문은 얘들아 명사절이야.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 네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어. how라는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지금 진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ow를 쓸 건지 다른 의문사를 쓸 건지는 해석해 보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의문사, 주어, 동사가 진짜 주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일단 더 어색한 걸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알았지? 그런데 1번은 맞는 거였어. 다음 2번 가볼게. 2번은 difficulty에 밑줄이 쳐 있는데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문법 문제를 푸는 건요. 문법, 어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된다고요? 구문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았지? 구문 분석 못하면 어법 문제는 죽었다 깨나도 풀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people이 주어고요. find가 동사입니다. it이 나와 있는데 얘 it이 뭘까요? 야, 주어 동사까지 얘기해줬잖아. it이 뭐야? 동요가 공부 잘하는 동요가 it이 뭐야?
25냐고 그랬더니 뭔 투부정사야. 뒤에 25냐고. 질문의 의도를 몰라. 25냐고. 구문서. 구문서 못해? 민지야 25야? 목적어겠지. 베리는 품사가 뭔데? 베리가 목적격 보호야? 베리는 부사잖아. difficulty는 뭔데? 이게 목적격 보호야? 투부정사는? 부사정법이야? 니네들한테 아직 어렵지?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people이 주어야, find 동사야, 이시 가목적어야. bur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야.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목적어야. 그거 말하려고 그거 뭐? 아까 전에 투 그거 말하는 거 그거 가공적으로 말할래다가 안 했다고? 아니 투부정사가 진짜 투부정사라고 했잖아요. 아, 이시 투부정사로 얘기한 거라고? 아, 아까 그래. 투부정사 진짜 목적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뭐를 배울 거냐면 아마 참 니네 그거 아냐? 니네 그 정규반 담임선생님한테 연락 다 왔지? 다 연락 받았지? 너 못 받았어? 휴대폰을 봤어요. 그거를 안 읽은 거에 대해서 불이익은 너한테 있어. 우리는 연락 다 취했어.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답장 치라고 얘기했을 텐데. 다음 주부터 정규 수업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나랑 수업 안 해. 너네들 다. 알았지? 선생님 다 바뀌었어. 알았죠? 선생님은 중3은 한 반만 들어가요. 월수금반 한 반. 그 다음에 고1반 한 반. 그 다음에 고2반 두 반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기 때 내가 오마중을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어. 안 맡게 되면 얼굴 볼 일 없고요. 알았죠? 계속해서 얼굴 볼 일 없어. 정규반 가가지고 열심히 해.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나랑 수업하게 될 거야. 알았죠? 선생님이 고등부 팀장이잖니? 몰랐니? 아씨. 야, 나 우리 학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 재수없어. 씨. 자, 정규 수업 선생님들하고 잘해. 알았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뭘 배울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인데 MBC 파이팅을 배우게 될 거야. 앞에 약자만 따갖고 온 거야. MBC 파이팅. 동사 약자만 따갖고 온 거거든. M은 뭐의 약자인 줄 아냐? 예, 오형식 동사들. 니네 다 아는 단어들이야. M은 뭐의 약자일까? make. B는 believe. C는 consider. F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nd. T는 think야. 나중에 나랑 수업하게 되면 아마 들을 거야. MBC 파이팅 하면 기억해야 돼. 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취하는 동사들이야. 알았죠? 그 중에 find요. 됐나요?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수업하게 되면 20분 동안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가목적어, 진목적어요.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뭐가 써줘야 돼? 형용사 써줘야 돼. difficult가 형용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됐어?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나중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배울 때 꼭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배우면 걔는 무조건 서술형 영작 시험이야. 문장 잘 봐야 돼. 아니면 어법 문제로 나와. 그러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 알았죠?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쓰는 거 맞고요. 여기 is요.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무조건 구문분석이요. 구문분석을 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돼. 그리고 동사도 찾아야 돼. 만약에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지. 문장 안에는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동사가 하나 있는지 2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동사 파트에 밑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3가지를 확인해야 돼. 수, 시제, 태.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동사의 특징입니다.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태요. 태는 능동태, 수동태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그럼 여기 is가 밑줄이 있어. 눈으로 싹 보면 알겠지만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사로 쓰일 만한 거는 is밖에 없어. 됐어?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동사 써 있는 거 맞아. 됐냐?
준동사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쓰는 거 맞아. 그러면 구문석 해야지. perhaps는 뭐지? 품사가? 부사. 이분은 뭔데? 앞에 있는 비교급 있는 거 보니까 우리 1학기 때 배운 뭔데? 비교급 강조잖아. 그럼 얘는 품사가 뭔데? 부사야. 뭐는 비교급 앞에 쓰인 부사야. 됐어? 그럼 얘가 뭔데? 얘가 주어야? 비교급을 쓸 수 있는 단어는 뭐지? 품사가? 내가 as 원급 as 얘기할 때 원급 자리에 뭐 써야 된다고? 품사 뭐 써야 된다고? 형용사 또는 부사. 내 말 이해됐어? 얘는 그러면 품사가 뭘까? 얘는 ing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현재 분사지. 선생님이라고 수업했으면 내가 얘기했던 게 있을 텐데, 내가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분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형용사요. 됐나요? 분사는 형용사야. ing 붙어 있으니까 뭐? 얘는 현재 분사일 거고 품사는 형용사일 거라고. 됐냐 여기까지? 니네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볼게. beautiful은 품사가 뭐야? 형용사. 니네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beautiful이 주어 자리에 온 거 본 적 있냐? 형용사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어. 됐어? 그럼 여기에는 주어가 없어. 됐니? is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이 문장을 딱 봤는데 이 문장 도치된 거네. 주어하고 동사가 자리를 바꿨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문법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돼. 알았냐? 근데 이거 아무도 못 떠올렸을 거야. 그냥 니네들은 여기 딱 여기까지만 읽고 복수로 써있는 거 없네? is 맞겠지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그게 니네 실력인 거야. 알았죠? 도치는 어려워. 특수구문이라서. 그냥 근데 도치가 눈에 보이려면 더 공부하셔야 돼. 됐어? 그래서 striking은 보호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건 다 부사니까 필요 없고 is가 동사고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s 이 부분이 주어인데 wine tasters를 주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문법 공부할 때 A of B가 나오면 원칙은 누가 주어라고? A가 주어야. 됐어? 선생님이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어? 원칙이라고 얘기했지. 항상 영어 공부하거나 다른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 예외가 있지. 그지? A of B의 형태가 나왔을 때 A가 주어인 게 원칙이지만 B를 주어로 보고 수일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인데? 예외가 항상 시험이겠지. 니네 다 알 거야. Some of, all of, none of, the majority of, most of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체해줘야 돼. 얘가 주어야. 이게 예외야. 이해됐냐? 근데 여기는 그 경우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the experience가 주어고 수일치 is 이거 맞아. 알았죠? 어때? 공부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지. 그지?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다음 3번은 봤고요. 그 다음이요. 답은 4번이라서요. 5번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5번 대시 써 있는데요. 대도 여러 가지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영어에서 어법상으로 따졌을 때 단어 하나가 이 자리 저 자리 다 들어가는 오지랖이 제일 넓은 새끼가 대시라고 그랬어. 너네 대 배웠을 때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동격의 대, 강조의 대 졸라 많다고요. 됐나요? 앞에 있는 대 보면 think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into라는 단어가 있어. into는 전치사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었네. 됐냐? 동명사는 우리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지? 준동사라고 얘기하네. 이름이 왜 준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 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사에 준하는 성질이 뭔데?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어. 얘는 시제도 있고 태도 있어. 됐냐? 동사처럼요. thinking을 썼지만 뒤에 목적어를 또 가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부해서 알잖아. I know that, I think that, I believe that 이거 들어봤지? 그럴 때 that은 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야. 특징은 뭐라고? 뒤에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럼 뒤에 구문 시작해보는 거야. The white wine, Chardonnay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주어.
was 동사. In fact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a red wine for. 어때요? 이 형식이 완벽한 문장이네. 5번 맞아. 틀린 거 없어. 됐어? 답은 4번이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내가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수, 시제, 태. 수, 시제, 태. 확인하라고 그랬죠. 과거형 썼으니까 수는 따질 필요 없네. 시제 따져줘야 되겠네. 근데 시제는 앞뒤 문장들 보니까 과거 보이고 여기도 과거 보여요. 전반적으로 과거인가 보다. 그럼 뭐 따져야 돼? 태 따져야 돼. 능동태냐 수동태냐. 됐어? 기분은 니네 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울 때 어디에서 봤지? 기분은 몇 형식으로 쓰이지? 4형식으로 많이 쓰여. 됐냐? 3형식으로도 쓸 때도 있지만 4형식으로 많이 쓰여. 뒤에 목적어를 두 개 취해야 돼. 됐냐? 근데 구문부사 해보니까 아직 해석 안 해봤어. 대의가 주어야. 개유가 동사인 것 같고 white wine 목적어인 것 같아. colored는 분사. 과거 분사야. 형용사지. 형용사고 필요 없고 with a red eye도 전명구야. 됐어? 3형식으로 쓰였네. 됐어? 근데 뭐 기분은 3형식 또는 4형식이 가능하다며. 4형식으로 써놨다면 여기는 지금 능동태가 써있지만 뭘로 바꿔줘야 돼?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 얘가 누구냐. 됐냐? 얘네들이 준 건지 얘네들이 받은 건지 해석해봐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요해야 돼.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보르도 대학의 학생들의 그 와인을 제조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들 한 연구는 된 이하를 알아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they 누구? 학생들이 선택했다는 걸 testing note appropriate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다. 레드 와인에 대해서 컴마 가로 묶고 when 뭐 했을 때 그들이 they가 누구야? they가 누군데? 학생들이잖아. 그치? they는 학생들이로. 학생들은 지금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어. 됐냐? 학생들이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학생들이 받았을 때야. 어떤 걸 받았어? 화이트 와인인데 빨간색 염료를 가지고 색이 칠해진 하얀색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자두와 같은 초콜릿과 같은 빨간색 와인에 대한 적절한 시음표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하얀색 와인인데 얘네들을 속이고 빨간색에 염료를 넣어가지고 빨간색 와인을 만들었어. 포도주 색깔 나면. 됐냐? 근데 딱 먹어보고 나서 이건 자두 와인인 것 같아요. 이건 초콜릿 와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착각했다.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맛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음식을 볼 때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었었어. 됐냐? 해설지 다 줬으니까 뒤에 한번 읽어봐. 되게 좋은 글이야. 알았죠?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그렇잖아. 코로도 음식을 먹는 거고 입으로도 냄새를 먹는 거지만 눈으로도 먹는 게 있어. 됐어? 그래서 이쁘게 장식해 놔야만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알았지? 그 내용이라고. 그래서 실험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돼 있는 누구라고? 학생이야. 학생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학생들 또한 착각하더라 이 내용. 됐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 잊어먹지 마.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진짜 동사가 얘 하나밖에 없는지 아니면 동사가 두 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수, 시제, 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됐냐?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다음 5번 가볼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문제인데 빈칸은 얘들아 우리 항상 뭐 얘기할 때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니네들이 글 읽고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하는 걸 쓰라는 게 아니야. 알았죠? 빈칸 추론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나 문장을 지문에서 찾으세요라는 문제야. 됐어?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어딘가에 있어.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빈칸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빈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문장에서 찾아라. 됐냐? 이게 빈칸 푸는 거야. 자, 선생님은 빈칸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빈칸부터 먼저 읽어. 됐어?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서 그거를 찾으러 다른 문장들을 읽으라. 한번 가볼게. 분명하게 The 빈칸 of news coverage 뉴스 보도의 빈칸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인식되어지는 중요도 그 한 문제 어몽 누구 사이에? 관찰자들 사이에 as 뭐 할 때? 그것들이 노출되어질 때 보도에 그들이 보도에 노출되어질 때 관찰자들 사이에서
한 이슈에 대해서 인지되어지는 중요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어렵지. 뉴스 보도에 뭐가 그거를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야. 됐냐? 선택지 보러 가야지. 선택지가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짧으니까 집어넣어봐도 돼. 됐어? 무슨 뜻인지. 근데 중요한 건 선택지에 있는 단어 뜻을 모르면 그냥 찍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내가 어휘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시고 어휘 공부하셔야 됩니다. accuracy는 단어 뜻이 뭡니까? 정확도, 정확성. 톤은요? 어조, 논조. 우리나라에서 톤이란 말 많이 하지. 그지? amount는 양입니다. 네 번째 source는 출처라는 뜻이고요. type은 유형이란 뜻입니다. 뉴스의 정확도, 뉴스의 어조, 뉴스의 양, 뉴스의 출처, 뉴스의 유형. 도대체 뭐가 사람들이 뭔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지대하게 끼칠까? 됐냐? 근데 빈칸이 이렇게 뒷부분에 있으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 빈칸이 뒷부분에 있으면 처음 시작하는 문장 부분. 첫 줄에 빈칸이 있으면 맨 마지막 부분 잘 읽으라고 얘기했어. 왜? 글의 구조는 양괄식 구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 됐냐? 그러면 뉴스에 도대체 뭐가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찾아야 돼. 알았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요.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 of September 11th. 9.11 테러 사건 니네 기억나니? 미국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 갖다 박은 거. 됐어? 이게 2001년도에 일어난 일이네 벌써. 선생님은 이걸 실시간으로 봤어.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현장 가서 봤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끊기고 빌딩 2개 중에서 하나가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쳐다봤어. 엄마, 나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채널 바꿨어? 근데 엄마가 무슨 개소리야. 난 리모컨 손댈 적도 없는데. 뭐지? 드라마를 왜 지금 여기서 끊어버리고 이걸 보여주지? 이걸 딱 봤을 때 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왜? 그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 유명한 그 중에 하나가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난 영화 신신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래를 딱 보니까, 화면의 아래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CNN 브레이킹 뉴스라고 나와. 그리고 나서 다른 채널을 돌렸는데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 이거 실제 상황인가 보다. 잠시 뒤에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아와. 그러더니 두 번째 건물을 때려버리는 거야. 불길이 치솟으면서 불을 타면서 점점 타오르다가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빌딩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걸 보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라이브로 봤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니네는 이때 아버지 몸속에도 없었을 때지? 그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때 되게 충격이었었어. 와, 현실에서 벌어졌구나. 이건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거 생각했었거든. 왜? 미국 땅이잖아. 야, 세상에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감히 그 짓거리를 해. 됐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세계대전이다 라고 생각했지.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하여튼 9.11 테러 10주년이 다가올 때 9.11과 관련된 미디어 스토리스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잘 봐. 9.11과 관련된 미디어 이야기들. 빈칸에 있었던 뉴스 보도. 같은 말이야. 이해되냐?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 빈칸은 분명히 이 문장에 있어. 9.11과 관련된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피크를 찍었을 때 이게 첫 번째 힌트야.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야기가 뭐였다고? 많아졌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아니, 이 피크라는 단어가 선택지 봐봐. 정확도와 관련돼 있어? 논조, 어조와 관련돼 있어? 출처와 관련돼 있어? 유형과 관련돼 있어? 양이잖아.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는 최고로 사용량이 높다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 휴가 피크, 여름 바캉스 피크 시즌 하면 바캉스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게 첫 번째 힌트야. 근데 놓쳤다면 내가 얘기하는데 빈칸의 힌트는 한 군데만 주지 않아.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다고. 일단 첫 번째 힌트는 피크. 두 번째 가볼게. 자, 9.11과 관련된 뉴스 이야기들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In the days, 그날이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surrounding, 둘러싸는 그 anniversary date. 야, 기념일이 있을 거 아니야. 9월 11일. 9월 11일을 둘러싸고 있는 9월 10일.
9월 9일 이렇게요. 9월 8일 둘러싸고 있는 그 날들이 가까워오면서요. 됐나요? 그래서 9.11에 관련된 뉴스 스토리가 피크를 찍었고 and 그리고 dropped 떨어졌습니다. 반대말이네. 피크를 찍었다 떨어졌다. 됐니? off dropped off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in the weeks thereafter 향후에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 우리나라에 만약에 무슨 기념일이 있어. 그러면 기념일이 다가오면 광복절이 있다 그러면 광복절 며칠 전부터 광복절에 관련된 특별 방송들을 하기 시작해. 광복절이 지나갔어. 그럼 광복절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방송이 안 나와. 알았지? 그거 끝났습니다. 내 말 이해되냐? 그리고 나서 9.11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9.11에 관련된 소식은요. Service 조사인데요. Conducted 진행된 겁니다. During those times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된 연구는 asked 요청했습니다. 시민들 보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사람들 보고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어. 두 가지 중요하게 특별하게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해달라고 그랬어. 지난 과거의 70년에 걸쳐서 인터뷰한 거지 사람들한테. 과거 7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사건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았냐? 너희들한테는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 속에 남는 이벤트가 뭐 있었어?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것들. 선생님한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것들 되게 큰 사건들이잖아. 기억에 남는 거라고요. 됐나요?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됐니?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70년 동안 네가 가장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뭐였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기념일 2주 전. prior는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이야. 9.11 테러 기념일 2주 전. before 뭐 하기 전에? 미디어가 블리츠 비겐 하기 전. 블리츠란 단어는 주어졌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대선전, 집중 공세. 됐냐? 두 번째 힌트야. 블리츠란 단어가. 2주 전에 9.11 테러에 관련돼서 집중되기 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방송에서 9.11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때 약 30%의 응답자들이 9.11을 언급했습니다. 됐냐? 하지만 그 기념일이 점점 더 가까움에 따라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이 강화됨에 따라야 강화됐다. 양이 많아졌다의 뜻. Survey respondents 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은 started 언급하기 시작했어. 뭐를요? 9.11을 증가하는 숫자로. 얼마? 65%. 어때? 뭐 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미디어에서 강화하고 대선전하니까. 됐냐?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치? 힌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amount. 확인했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답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나머지는 여러분 해설지하고 단어 뜻까지 다 써있는 그거 줬으니까 집에서 꼭 틀린 것들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고생들 했습니다.